안녕하세요. 문화평론가이자 변호사로 살아가고 있는 정지우입니다. 제가 그동안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데 오늘은 변호사로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께서도 뜻하지 않게 이 고소를 당하는 일들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물론 나는 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어서 굉장히 깨끗하고 착하고 윤리적으로 살아간다고 믿을 수 있겠지만, 내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살더라도 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설령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고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미리 알아두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상생활의 상식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고소되셨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해 주세요 라고 하면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인간이기도 하니까요. 고소를 당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언론 같은 데서 보면 연예인들이 고소당했다고 막 대서특필을 하기도 하는데, 고소는 사실 고소 자체로 유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고소를 당했지만 경찰에서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 판단이 되게 많이 나오기도 하고, 기소유예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고소당했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프로세스를 차근차근 하나씩 따라가 보시면 굉장히 잘 대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으시게 될 거예요, 수사관한테서. 그럼 수사관이 고소당했으니까 경찰서에 나와서 조사받으셔야 됩니다, 언제 나오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절대로 그 자리에서 바로 출석 일자를 잡지 마세요. 대신 뭐라고 하시냐면, 고소당했다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고소장을 한번 받아보고 고소장을 읽어본 다음에 날짜를 잡고 제가 변호사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검토를 해보고 그때 다시 연락을 드려도 될까요? 그때 다시 출석 일자를 잡아도 될까요? 라고 말씀하시면 거의 90%의 수사관이 오케이라고 합니다. 물론 10% 정도 굉장히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싫어해서, 고소장 받아봐셔서 뭐예요, 그냥 오세요 라고 하는 수사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보공개 청구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시민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고소장을 받아보고 싶다, 고소장을 읽어보고 출석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오케이 하지 않을 경찰 수사관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이제 수사관과 통화를 끊고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되느냐, 이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하러 가시면 됩니다.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www.open, 오픈이죠. open.go.kr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이곳이 바로 정보공개 포탈이라는 곳입니다. 정보공개 포탈에 들어가시면 거기 청구 소통을 클릭하시면 청구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청구 신청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청구 주체는 뭐 행정재정으로 선택하시면 되고, 제목은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라고 적어주시고, 청구 내용에는 피고소인 나의 성명이죠. 나의 성명 적어주고, 담당 수사관 소속, 전화로 들은 그 담당 수사관의 소속이 있죠. 담당 수사관에게 어디 경찰서 무슨 과냐라고 잘 물어봐서 잘 적어두실 필요가 있고요. 담당 수사관의 이름을 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수사관한테 아까 전화 받았을 때 사건 번호와 사건명을 물어보시고 잘 메모해뒀다가 그런 것들을 다 적어주신 다음에 기관 찾기에서 담당 수사관의 소속 경찰서를 찾아가지고 정보 공개 청구를 하시면 돼요. 이제 그럼 수사관에게 이 정보 공개 청구를 보내게 되면 수사관이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우리에게 고소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보통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고 느긋하게 고소장을 기다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소장을 받아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뭐 고소 취지나 죄명이나 범죄 사실 같은 것들이 적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죄명인데요. 뭐 사기죄일 수도 있고 명예훼손죄, 요즘에는 뭐 어떤 사이버 명예훼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명예훼손죄, 뭐 업무방해죄, 뭐 횡령죄, 되게 다양한 죄명이 적혀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죄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을 해보시고 좀 사전 지식을 좀 습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명예훼손죄나 사기죄에서 그런 죄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구성 요건인데요. 구성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내가 한 행동이 이런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이제 그때서야 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시거나 뭐 저한테 오시거나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제가 이런 고소장을 받았는데요, 이러이러한 죄명으로 받았습니다, 고소장을 들고 가셔서 변호사한테 보여주시면 돼요. 그럼 변호사가 그걸 판단을 해보고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알려줄 수 있겠죠. 물론 뭐 변호사들 중에서는 무조건 이제 사건 수임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거 무조건 변호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변호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뭐 주변에서 찾을 수 있으면 더 좋죠. 좀 지인 중에서 뭐 지인의 지인 중에서 변호사가 있다든지 한다면 좀 지인 소개를 통해서 연락을 해서 한번 좀 상담만 받아보고 싶다. 당장 사건 수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 정말 꼭 변호사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알고 싶다. 이렇게 좀 물어봐서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변호인이 모든 프로세스를 처리하게 돼요. 수사관과 소통도 하고 날짜도 변호사를 통해서 수사관과 잡으면 되고, 그래서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출석을 해서 같이 조사를 받으시면 되고요. 조사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이 부당한 질문을 하며 변호인이 옆에서 그런 질문은 좀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기도 하고, 내가 대답하기 어려워하면 변호인이 좀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전달해 주기도 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뭐 합의를 대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렇게 변호인 선임을 하시고, 만약에 사건이 되게 경미하다, 뭐 모욕죄, 뭐 정말 경미한 수준의 사건이다라고 하시면 굳이 변호인 대동 없이도 경찰서에 가셔서 너무 큰 부담 갖지 않고 조사를 받으시면 돼요. 다만 제가 꼭 권유해 드리고 싶은 것은 조사받기 전에 변호사 선임이 필수라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상담 정도는 꼭 받아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떳떳하더라도 법에서 봤을 때 나의 행동이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는 알고 출석을 해서 나에게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뭐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하신 다음에는 최소한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나의 어떤 행동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고 죄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경찰서에 출석하시는 것이 일반적이겠다. 실제로 이런 과정을 잘 모르셔서 그냥 경찰관이 출석하라고 하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바로 출석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고소장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시게 되면 굉장히 당황하실 수 있고, 실제로 내가 저지른 죄보다 어떤 수사관의 뭐 여러 가지 유도신문 같은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소를 당했을 때 그런 과정을 한번 잘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이 영상의 댓글 등을 통해서 자세하게 이 정보공개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 고소당했을 때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변호사로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정지혁 카푸치노 수도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